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앱리스트 회귀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있는 부분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네트워크 설계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입력 레이어의 그 노드 개수는 784로 하면 되죠. 예, 영상이 28x 28x 픽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렬로 쭉 펼치면 784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1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거의 XOR 그 패턴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입력하는 부분, 입력 개수랑 그 출력 개수만 좀 달라질 뿐이죠. 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합 벡터를 변환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딩을 했고 원합 그 벡터 만들어준 함수를 통과해서 train이랑 y test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변수 이름은 그냥 y train, y test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그 조정해줄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0.05로 이렇게 주었고요. 자,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 나오는 러닝 레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네트워크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입력은 입력이랑 그 다음에 레이블 x, y는 플레이스홀더로 이렇게 하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32로 했고요. 쉐입이 중요합니다. 쉐입을 이렇게 줬습니다. 샘플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사실 알고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는 6만 개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넌이라고 해주면 그 차이가 있어도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은 784개가 되는 거죠. 예, 784개짜리가 6만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10컬럼 10개짜리가 6만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나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name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서 이름을 그 문자열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또는 사실 텐서플로우 1점대 버전에서는 name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input 타겟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XOR 패턴에서는 그 이니셜라이저 그 텐서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그냥 그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트렁케이트 노멀이랑 그 제로 텐서를 곧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그 XOR 패턴에서 사용했던 그 이니셜라이저를 쓰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자, 트렁케이트 노멀의 그 크기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크기는 입력은 784, 네, 출력은 10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보통 0.1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로 제로 텐서 객체를 이용하고 이때 출력이 10개이기 때문에 얘도 10개로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만 여러분 요 크기 들어가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요 순서는 이제 이렇게죠. x가 6만 개의 784, 6만 개의 784 곱하기 784의 10. 그러면은 요 결과물이 6만 개 곱하기 10이 나오는 거죠. 10개짜리가 6만 개 나옵니다. 그럼 B는 여기 그냥 10이었는데 이게 6만 개 곱하기 10으로 바뀌겠죠. 브로드캐스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응되는 것끼리 더하게 돼서 G가 나옵니다. 그럼 G는 6만 개 곱하기 1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Y에 또 6만 개 곱하기
이제 1이 나오겠죠. 6만 개 곱하기 1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에 대해서 값이 10개가 있으니까 그 10개를 하나하나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아웃풋을 내줍니다. 값이 6만 곱하기 10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밑에 손실함수랑 손실함수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를 쓴다는 얘기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요거였죠. y 곱하기 로그 y 해시였죠. 그리고 이거를 컬럼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고요. 그거를 다시 그 전체 샘플 개수 막 6만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코드를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파라미터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레이블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레이블스에 y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6만 개 곱하기 10짜리를 넣어주고요. 로짓은 이 안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 통과시키고 나온 y-햇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요 g 값을 여기 넣어줍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평균 구하는 요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가장 기본이죠. 이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세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트레인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레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 성능 계산하는 것은 y가 6만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는 컬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개를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의 아규먼트, 인덱스를 뽑아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요. 6만 곱하기 10개인데 로우가 아니고 컬럼에 대해서 두 번째 축에 대해서 1번 축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이 되는 그때의 그 인덱스를 뽑아 오시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6만 개가 인덱스 뽑히고 여기에 6만 개가 뽑힙니다. 여기에 0에서 그 942 값, 0에서 942 값에 값이 6만 개가 뽑히고 여기도 0에서 942 값이 6만 개가 뽑힙니다. 그럼 각각이 똑같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 폴스가 남겠죠. 트루 폴스가 6만 개가 쫙 만들어집니다. 자, 이 트루 폴스를 캐스트 텐서를 통해서 플로트 32, true는 1.0, false는 0.0으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10이 이제 6만 개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평균을 내면은 accuracy가 되겠습니다. 자, 세션 생성해주고 variable initialize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XOR 그 패턴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주의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XOR 패턴에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샘플 수가 딸랑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트레이닝 할 때마다 그 4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서 그 학습을 시켰었는데요.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6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6만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6만 개 한꺼번에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데이터를 그룹을 좀 나눠서요. 잘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개 단위로 또는 뭐 1000개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룹 단위로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10개를 6만 개 중에서 10개를 어떻게 뽑을까 라는 거를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확률적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불렀고요.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체 다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룹을 지어서 여기서는 배치라고 그러는데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최근 추세이고, 자, 이것이 로컬 미니멈에 덜 빠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해줄 것이냐, 이게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학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모든 데이터, 6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학습을 한 번을 학습하는데 6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1에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에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야 될 게 배치 크기를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1000개로 줬다라고 하면은 몇 번을 반복을 해야지 6만 개가 되죠. 60번을 반복을 해야지 6만이 되죠. 그렇게 해야지 60번 반복하면은 1에폭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반복이라는 말은 스텝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스텝이라는 말을 쓰고, 어쨌든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한 거를 우리는 1에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몇 번 학습시켰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도대체 얼마나 학습시켰어요? 그러면 이 말은 몇 에폭을 돌렸습니까?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에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에폭 돌린 겁니다. 1에포크 만에 로스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100에포크 만에 로스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애큐러시가 이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기준이 에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정말 중요한 게 에폭을 얼마로 할 거냐, 요거 잘 결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배치 사이즈를 또 얼마로 할 거냐.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배치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1에폭이 되기 위해서는 스텝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알면서 돌려봐야 되겠죠. 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폭을 50으로 줬고요. 배치 사이즈는 1000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1에폭이 되게 하기 위한 스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X트레인의 쉐입을 보면은 샘플 수가 6만 개, 첫 번째가 6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6만 개라고 왔고요. 6만 개를 배치 사이즈로,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배치 사이즈로 나눠주면, 정수 나누기, 나눠주면은, 스텝이 딱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6만 개를 1000개로 나누어지니까 60번이 되겠죠. 예, 60번 1000개씩을 60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6만 개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 1000개씩 좀 끄집어내기 좋도록 트레인 데이터랑 이 데이터들의 모양, 쉐입을 다음과 같이 좀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 28,28이었는데, 그 여기서는 입력 데이터를 일렬로 쭉 펼치기로 했죠. 784개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고요. 28/28 곱해줘서 784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60이 그 계산돼 나올 텐데요. 6만 개였기 때문에 여기가 1000개면은 여기가 60이 자동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 60이라는 거를 기존의 6만으로부터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X트레인에 그게 6만 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쉐입을 요렇게 바꿔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28/28로 되어 있던 것을 784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Y트레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Y트레인의 리쉐입 배치 여기는 10개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60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X트레인 배치에 0 인덱스 하면은 처음 1000개, 인덱스 1로 주면은 두 번째 1000개, 인덱스를 2로 주면은 세 번째 1000개씩을 값을 쫙쫙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X트레인 배치, Y트레인 배치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행히 6만이기 때문에 뭐가 숫자가 좀 딱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맨 마지막 배치에는 1000개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들 사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뭔가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 배치 사이즈에 맞게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 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28/28로 하고 그냥 10,000개를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다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만 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그 반복을 할 때마다 그 로스랑 애큐러시를 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폭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코드를 좀 다음과 같이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폭이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에폭은 1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기를 1, 에폭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시고요. 자, 로스랑 애큐러시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누적하기 위해서 역시 그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에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은 위에서 계산을 해 놨었죠. 그리고 스텝에 인덱스를 주면은 이 경우에는 총 0부터 59까지 인덱스를 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1000개의 데이터씩 끄집어 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train, loss, accuracy에 대해서 입력을 제시를 하고요.
스크롤을 좀 여기 와서 해야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력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에폭이랑 스텝, 그 다음에 로스, 애큐러시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에폭, 스텝, 로스, 애큐러시. 자, 그리고 여기 로스는 텐서고요. 계산된 결과는 변수를 좀 달리 해야 되죠. 그래서 로스 언더바, 애큐러시 언더바. 트레인에 대해서는 결과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마다 출력을 좀 해줬습니다. 스텝마다 출력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 스텝마다 출력을 해주면 이 배치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들이 좀 천차만별이겠죠. 재수가 좋으면 좋은 수치가 나올 테고요. 그렇지 않은 배치에 대해서는 좀 나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텝은 여기서 이제 60번이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60번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로스랑 애큐러시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단위에서의 그 로스랑 그 애큐러시를 기록을 해 뒀고요. 자, 모든 스텝을 거치는 이 반복이 끝나면 하나의 에폭이 된 거죠. 6만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살펴본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에폭에 대해서 로스랑 애큐러시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배치를 평균을 내고요. 애큐러시도 평균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로스 에폭, 그러니까 로스인데 퍼 에폭, 에폭 단위의 로스로 또 이 평균을 민 로스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애큐러시 퍼 에폭 단위의 애큐러시도 역시 리스트에 추가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스랑 애큐러시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게 6만 개 데이터에 대해서 1 에폭 단위로 요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한 에포크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곧바로 성능이 얼마가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인 경우고요. 자, 테스트는 그 피드 딕셔너리에 X 테스트, Y 테스트 데이터만 다르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로스랑 애큐러시, 이때는 트레이는 필요 없죠. 로스랑 애큐러시를 그 테스트 로스랑 테스트 애큐러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 어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로스랑 애큐러시도 출력을 했습니다. 한 에포크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로스랑 애큐러시를 확인해 보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랑 애큐러시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에포크, 여기서는 에폭을 50번 했죠. 그래서 50번이 반복되고 나면 반복하고 나서 세션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에폭 단위의 로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폭 단위의 애큐러시를 리스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단위의 로스, 테스트 단위의 테스트 쪽에서의 애큐러시. 물론 여기 뒤에 에폭 단위겠죠? 그래서 여기는 트레이닝 로스, 애큐러시 로스, 테스트 로스, 애큐러시 로스. 요 4개의 그 리스트를 계산을 해 놨습니다. 자, 물론 필요하다면 이 중간에서 스텝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면 그 한 에포크를 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다거나 하면은 그 충분히 많은 수의 에폭을 돌리기가 어렵겠죠. 여기서는 50번을 돌렸는데 에폭을 2번, 3번밖에
돌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5번 이내 정도 돌리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그래서 이 5개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추이를 보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스텝 단위로 이 로스를 계속 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에폭 단위마다 이 로스를 그 배치 단위의 로스를 초기화를 하고 그 로스와랑 액큐러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아예 스텝 단위로 그 로스를 쭉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또 에폭도 한 50번 정도 돌렸기 때문에 에폭 단위로 그래프를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트레이닝 로스, 테스트 로스, 트레이닝 애큐러시, 테스트 애큐러시 이렇게 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R은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B는 파란색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스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요. mnist softmax txt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그 소스 코드고요. 에폭은 50, 배치는 100으로 여기서는 배치를 1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설명했던 거랑 똑같고요.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확장자를 py로 하지 않아도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600번씩 스텝이 변하고 있고요. 에폭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에폭을 우리가 50번까지 돌리기로 했죠.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 사이에 로스가 줄어들고 있고요. 애큐러시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했더니 한 스텝이 600번이 돼야 되죠.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네, 조금만 참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로스 그래프고요. 로스, 이 빨간색이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이렇게 로스가 급격하게 한 몇 번 만에 한 5 에포크 정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에포크를 늘릴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는 처음에는 로스가 더 작았고요. 뒤로 갈수록 그 트레이닝 로스에 비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초기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서 완만하게 쭉 이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제대로 잘 학습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그 트레이닝 로스가 굉장히 작게 나오고 테스트 로스는 보통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mnist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가 비교적 그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영상 데이터들이 아마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능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스도 보면은 트레인이 0.26, 테스트가 0.269, 테스트가 살짝 높네요. 끝에 가서는. 그다음에 애큐러시도 트레인이 살짝 더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자, 50분 만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에폭이 여기가 50이 써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스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애큐러시 그래프죠. 그래서 그 트레인의 애큐러시가 그 에폭을 계속 증가시키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테스트 애큐러시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건 에폭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데이터인 경우에 성능이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아예 새로운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언제 멈추는 게 좋냐면, 나중에 프리딕션 인퍼런스 용도로 그 사용을 할 때는 한 요쯤 에포크를 19, 20 요때쯤 에포크로 에포크 때의 그 학습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세이브를 이용해서 웨이트 파일은 요쯤에서 세이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밸리데이션 용도로 사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에폭을 50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했더니 요 한 스텝이 600번이 돼야 돼서 실제로는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성능은 평균적으로 0.9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배치 사이즈를 1000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1000으로 하니까 스텝이 60번이면 되고요. 그래서 에폭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0개의 데이터를 거의 한꺼번에 이렇게 병렬로 처리를 넘파이가 병렬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메모리만 허용된다면 그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면 학습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아까랑은 좀 그래프가 달라졌죠. 네, 애큐러시도 거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애큐러시를 보면은 트레인이 0.90, 테스트가 0.91. 자, 요거는 조금 전보다 좀 덜 올라갔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에폭을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요 코드에서 스텝 단위로 로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폭을 한 번만 이렇게 돌려볼까요? 에폭을 한 번만 돌려보고요. 배치 단위로 계산한, 스텝 단위로 계산한 요 로스를 한번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폭은 한 에폭 만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스텝이 60스텝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스텝 때의 그 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리지 않도록 리턴을 넣어놨습니다.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리턴을 할 수는 없죠. 실수했네요.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좀 부드러운 곡선 전체적인 맥락을 에포크를 충분히 크게 할 때는 에포크 단위로 그 그래프를 확인하면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스텝 단위로 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 배치가 어떤 녀석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들쭉날쭉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많이 스텝을 누적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바깥으로 빼는 거죠. 이 부분을 자, 에폭마다 얘를 리셋하지 않고 바깥에 빼고요. 바깥에 빼고 그 다음에 출력도 뭐 매번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지금 1000이라고 하면은 스텝이 60이죠. 60을 10번 50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폭을 50으로 하고 스텝이 60인 거를 50번 하는 거죠. 그럼 5, 6, 300번 3000번 스텝이 3000번입니다. 3000번에 대한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뭐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그림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포크 단위의 그 로스 그래프랑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스 그래프를 로스 그래프를 확인할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데이터 상황에 맞게 그 스텝 단위로 볼 건지 아니면 그 에폭 단위로 볼 건지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트워크는 입력은 784가 되고요. 앞이랑 다른 점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히든 노드의 개수를 10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출력 레이어 노드는 10개가 되고요. 자, 이 부분만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바뀌는 부분의 코드가 이제 노드를 100개를 주고요. 여기에 입력이 784, 100개, 100개. W1이랑 바이어스 이렇게 준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네, 두 번째 웨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력이 100. 여기도 역시 요 노드라는 걸로 바꿨으면 더 좋겠네요.
다음에 출력은 10이니까 10, 바이어스에 대해서 10.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된 부분은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A1, 다음에 G2는 마지막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니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킵니다. 걔를 Y hat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로스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G2로 이걸로 대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참 아까 이 부분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55로 나눠주는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게 인티저인지 플로트인지 좀 확인을 해서요. 인티저인 경우에는 플로트로 바꿔서 좀 나누기 계산을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나누기 자체는 그 실수 나누기를 해주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어쨌든 이게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얘가 정수인 경우라면 as type 해가지고 타입을 바꿔주고요. 어떤 numpy 객체가 있는데 as type이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numpy float 32. 자, 이런 식으로 타입을 바꿔주고요. 여기 이거를 255로 나눠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앞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노드 1000개를 했고요. 이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드로 좀 바꿔주면 더 일관성 있겠네요. 자, 얘도 조정해야 될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f폭은 50, 배치는 100.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네트워크 설계하는 부분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코드도 여기에 mnist mlp.txt라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노드 100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배치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자, 아까 배치 사이즈를 작게 했을 때 2레이어로 갔을 때는 92 정도까지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레이어를 하나 더 늘리고 노드 수를 100개로 한 경우에는 얼핏 봐도 96%까지도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F폭을 더 증가를 시켜도 사실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스가 이제 예쁘게 나왔고요. 자, 에큐러시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F폭을 더 돌려볼 필요가 있고요.
언제까지 돌리냐면 이 파란색이 이렇게 좀 평평해, 빨간색은 계속 증가를 하지만 파란색이 좀 평평해질 때까지 더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큐러시도 아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96, 95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단계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레이어가 2개인 경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은 레이어를 하나 더 줘가지고 3레이어로 만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성능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히든 노드 개수도 좀 조정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텝 로스도 보고 또는 에포크 로스도 보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그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학습이 잘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 때문에 뭐 학습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는데요. 또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이 엠니스 데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러닝 레이트는 아니더라도 학습률 조정은 감사하게도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히든 노드의 개수죠. 이게 엠니스 데이터에서는 조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가 줄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조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히든 노드의 개수 조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배치 크기도 조정해 볼 수가 있고 에포크도 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그 로스 그래프랑 로스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 자, 이 두 개를 같이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이 두 개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살펴보려면 에폭 단위마다 내가 500 지금 50 에포크를 돌렸는데 나는 100 에포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50 다시 100을 세팅해 가지고 100번을 돌리면 앞에 50번이 중복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번 10번까지 돌려보고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또 100번까지 돌려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이브를 이용을 해서 그 세이브 했던 거를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에폭을 돌리는 걸로 하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연습을 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엠니스트 손글씨 데이터셋에 대한 그 2레이어 퍼셉트론, 다른 말로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이랑 그다음에 3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현을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